정부 관계자 태풍 피해만 수조 원인데 충격적 망언에 현재 일본 민심 폭발한 상황, 초고속 열차 신칸센 96량 전량 폐기, 일본 반응 한국 너무 부러운 듯, 이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베 내각이 사실상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아베 내각의 관계자 및 최근 사건들이 일본 내에서 아주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고노다로의 연이은 망언으로 일본 민심이 사실상 폭발한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코 태풍 하기비스 상륙 당시 아베 대처 문제 또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데, 저와 함께 그 내용 한번 좀 더 깊게 알아보시죠. 최근 일본에서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속출한 상황에서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이 자신을 비와 연관짓는 발언을 해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29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고노 방위상은 전날 도쿄에서 열린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나는 지역에서 비의 남자라고 자주 불린다. 내가 방위상이 되고 나서 벌써 태풍이 3개라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이게 지금 고노다로라는 사람의 일본 지위를 생각해 봤을 때 현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가요? 뇌가 그냥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제 모르겠습니다. 없겠죠? 있어도 아마 뇌가 방사능으로 진짜 오염이 된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가 비 피해 지역에 파견된 자위대원의 노고를 위로하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런 말을 하자 좌중에서 웃음이 터졌다고 하는데요. 이걸 또 그런 상황에서 웃는 것 보면 남의 피해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이 일본인들의 소름 돋는 이중성이 나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실제 하기비스로 인한 인명피해만 1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저런 농담을 하는 게 옳은 행동이라고 누구도 판단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아예 못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20호 태풍 너구리, 그리고 그 뒤를 이은 21호 태풍 부알로이가 저기압의 영향으로 내린 폭우로 일본 지바현과 항상 이슈가 되는 이 후쿠시마현에서는 10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를 결국 남겼습니다. 결국 이런 통계 지표가 생성되고 고노 방위상의 발언 내용이 알려지자 국민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쏟아진 것입니다. 실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내각 구성원 한 사람이 자각을 갖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할 정도로 분위기는 심각했다고 하는데요. 제대로 팀킬을 당했죠. 이 고노가 그럴만합니다. 이번 사건은 심지어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 또한 재난 피해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정치가로서 엄중히 삼가야 한다고 말했고, 자민당 2인자라고 불리는 이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 또한 비판 대상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쓴소리를 다이렉트로 발언했을 정도니까요. 태풍을 우스갯소리로 쓰는 이 몰지각한 고노다로의 망언을 왜 우스갯소리로 쓸 수 없는 상황인지 저와 함께 태풍 하기비스로 인한 일본이 입은 피해를 한번 숫자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연합뉴스의 기사에서 제가 승인을 받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이 일본 하기비스의 피해가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는 것을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19호 태풍 하기비스로 인한 기반 시설이나 주요 산업이 본 피해 규모가 속속 추산되고 있습니다. 29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일본 농림수산성은 농작물을 포함해 하기비스로 인한 농립수산업 관련 피해가 전날 오전 6시 기준 1223억 8천만 엔, 약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085억 원입니다. 농림수산업 관련 피해만입니다. 실제 전국 38개 광역자치단체의 보고를 집계한 처참한 결과인데요. 이 가운데 농작물 피해액이 106억 엔이고 농업용 시설 피해액이 483억 엔, 농지훼손으로 인한 피해액이 150억 엔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목에도 쓰여 있듯이 초유의 신칸센 열차 침수로 인한 피해 규모도 대강 드러나고 있는데, 교도통신에 따르면 JR 동일보는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침수된 이 호쿠리쿠 신칸센 차량의 장부상 가격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118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1261억 원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는 보유하고 있는 신칸센 열차 96량을 전부 폐차할 경우 발생하는 손실의 최대치에 해당합니다. 이 말인즉슨 결국 열차 96량을 전부 폐기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에 다 잠겼으니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 등의 영향으로 인해 10월에 열차 운행 중단을 하면서 수익은 120억의 전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올해 9월 지바현을 강타한 15호 태풍 파사이의 영향으로 발생한 정전 등으로 복구 비용 118억 엔을 특별 손실로서 장부에 반영했다고 발표했는데, 여기에 하기비스로 인한 복구 비용을 반영하면 손실은 더 커질 전망인 것입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베 신조 총리는 하기비스로 인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등 약 5천억 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5조 3,460억 원 규모의 재원을 확보했다고 최근 밝힌 바 있는데 현저히 부족한 예산이 될 것으로 일본 시민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더욱 큰 문제는 현재 바로 폐기물 문제입니다. 관광업을 주로 삼던 일본은 사실상 방사능 쓰레기 열도로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연이은 태풍과 호우로 동일본 지역 곳곳이 물난리를 겪으면서 침수 지역에서 나온 가재도구 등 폐기물 처리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다 일본 환경성은 태풍 19호로 발생한 쓰레기가 작년 7월 서일본 집중호우 때 발생한 190만 톤보다 많은 수백만 톤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마이니치가 전할 정도로 현재 일본 열도 상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일본 시민들의 속내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하나 둘씩 등장하고 있는데요. 실제 복구 작업이 진행됨에 따라 곳곳에 설치된 이 쓰레기 임시 수집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공원, 밭, 도로 등의 쓰레기를 일본 사람들이 무단 투기하는 사례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려운 상황이 되면 본성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이럴 때 쓰는 말 아닐까 싶습니다. 쓰레기를 모두 처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일본은 2년 이상 더 걸릴 것이라는 예상까지 하고 있으니 일부 지역들은 사실상 일본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관광업을 약 2년 정도는 제대로 할 수 없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리고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추가적인 문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로 방사능 문제입니다. 제19호 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빗물에 쓸려 유출된 방사성 폐기물 자루가 66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는데요. 일본 환경성은 이날까지 하기비스로 인해 유출되거나 분실된 방사성 폐기물 자루가 후쿠시마현 다무라시가 30개, 가와우치무라시가 20개, 니온마스시 15개, 이타테무라 1개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름도 진짜 어렵네요. 이들 자루는 지난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발생한 수소폭발 사고로 오염된 흙 등이 담겨있던 것들인데 현재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텅 빈 자루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어 사실상 대부분 유출된 것 아니냐며 세계적인 분노를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이번 태풍 하기비스로 인한 방사성 물질 유출 문제로 인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장인 바흐 또한 일본의 방사능 문제를 재점검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이번 문제는 세계적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고노다로가 태풍을 부르는 남자라면 이번엔 또 슈리성이 불타는 이슈까지 있었습니다. 이 슈리성을 혐한을 하는 구구단체에서 한국인들이 계획적으로 불을 지른 것이다 라는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는 소식을 저도 유튜브를 통해 전해 들었는데요. 이제 또 일본 정치 내각에서는 고노다로에 이어 내가 불을 부르는 남자다 라면서 나오거나 또 고노다로가 망한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나는 물불 안 가리고 다 부르는 남자다. 이렇게 되면 일본이 일본 문화재 불 지른 거로 되는 거겠는데요. 당분간 태풍 하기비스로 인해 사실상 이번 연도 일본의 관광산업은 끝났다고 볼 정도로 심각한 경제를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상태이고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슈리성 또한 오키나와 필수 여행 코스인데도 불구하고 전소하여 앞으로 일본은 좀 더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 자리를 빌어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말씀드립니다. 저는 실제로 여러 방송을 통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께 몇 번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입은 피해는 개인적으로 조속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부터 가이드를 좀 해줄 수 없겠냐는 요청을 이따금씩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만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겪었던 일인데 한국인들의 커피사랑처럼 대만인들 또한 밀크티를 사랑하기 때문에 진짜로 뜬금없이 갑작스럽게 밀크티를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는 공차 매장이 많다 보니까 거기로 데려갔습니다. 이게 2015년도에 있었던 일이고 일단 마셔보고 나서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었는데 첫 번째는 비싸다, 두 번째는 맛이 다르다 이런 거였는데 그럴 때마다 이거 원래 니네들 브랜드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놀라거나 의구심이 가득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왜냐하면 대만에서는 코코, 우스란이라는 브랜드가 대세이고 공차라는 브랜드는 들어본 적도 본 적도 없는 무명 브랜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삼성, BTS, 또 24시간 배달 문화 이런 것들이 있듯이 대만에 있어서 밀크티라는 국뽕급의 자부심 넘버 완소 아이템인데도 불구하고 이후 공차코리아가 본사 인수 결정을 하게 되어 한국 브랜드가 되는 과정까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한국 대만 관광객 교류가 활발해지던 17년도부터였을 거예요. 공차라는 브랜드가 슬슬 대만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가 한국을 갔다 왔는데 공차가 유명했고 알고 보니 대만 브랜드였더라 라는 식으로 오히려 한국의 마케팅에 의해서 자국 브랜드를 알게 된 케이스죠. 그래서 평소 대만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 마케팅 능력이 출중하다, 한국 기업들이 한쪽 활동은 기가 막히게 잘한다라는 평가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한국인의 자본으로 시작되었지만 어쨌거나 대만에서 시작된 공차라는 브랜드가
우리가 지금까지 입이 닳도록 마케팅을 잘한다고 칭찬해온 그 한국에 인수되고 한국 마케팅으로 현재는 전 세계 약 1400개에 달하는 점포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로 공차가 성공한 것을 보고 있으니 뭔가 좀 씁쓸하거나 아쉽다라는 대만 반응이 많았습니다. 오죽하면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렇게 커뮤니티에 공차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으로 쓴 글도 있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반응을 오늘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운전 중에 음성으로만 듣고 계신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번 영상부터는 코멘트에 음성 추가해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로 코멘트 보여드리고 바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대만의 자랑이다. 출발점이 까오슝이었을 뿐 사실상 한국 회사나 다름없고 게다가 본진인 대만에서 발전한 프랜차이즈가 아니다. 한국에서 큰 성장을 이루었으나 지금도 공차가 대만 것인 줄로만 알고 있는 한국인들이 많다는 아이러니한 이야기. 한국 가수 해외로 진출시키던 것처럼 다른 나라 음료까지 해외 진출시켜버리네. 한국답다. 대만 문화를 대신 홍보해줘서 고맙다. 저 사람들 물건 파는 거는 진짜로 잘하는구나. 확실히 한국 마케팅 능력이 월등한 건 틀림이 없다. 어쨌거나 공차의 세계 진출은 한국에서 만든 기회라는 것. 아무리 버블밀크티가 대만의 문화라고는 해도 공차는 대만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다닐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이 일어나버렸다. 한국의 TV 프로그램들을 즐겨본다면 가끔 대만 음식을 소개하는 에피소드를 보게 되는데 어쩌면 저렇게 잘 포장해서 방송으로 내보내는 걸까 하고 감탄을 자아내해봤다. 심지어 백일타워 신년 불꽃놀이조차 한국의 일반인 촬영분이 훨씬 보기 좋을 정도다. 최근 어쩌다 발견한 하루라는 한국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홍루이젠 샌드위치가 나와서 놀랐다. 한국에서는 PPL까지 노출시킬 정도로 마케팅이 활발하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뿐만 아니라 매장 인테리어부터 샌드위치 포장까지 대만과는 다르게 깔끔했다. 샌드위치를 파는 가게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았다. 한국인들의 신생 브랜드에 대한 기대치는 비교적 높지만 창의성이 없거나 평범한 상품이라면 철저한 무관심 속에 묻혀버린다. 게다가 적당한 비용으로 일편단심 변화 없는 국내 한정 마케팅을 고수해온 대만과 해외로의 시장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한국의 차이가